자, 지금 보수 유튜버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권이 거의 무슨 각을 짜서 시키는가?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 신문들이 한 바퀴씩은 다 돌면서 지난 한 3개월간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2번, 3번 보도하는 매체도 많아요. 또 지금 친정부적 인터넷 매체들 대부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자들이 아마 정기국회 전에 법적으로 뭔가 이 보수 유튜버를 규제하기 위한 부분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한둘 있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렇지만은 반대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야당일 때 낙곰수를 비롯해서 많은 팟캐스트를 가지고 대통령을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또 뭐 박근혜 이런 닭이라고 그러고 닭근혜라 그러고 이명박을 지박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조롱과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흘린 적은 없습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심지어 무슨 이 원자력 폐기물 이야기까지 나오고 미국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등장시키기도 했고 특정 호텔에 박근혜의 7시간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MB와 관련해서 그들은 숱한 의혹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근데 문 정권이 지금 그런 의혹 중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잡아서 전직 대통령이나 그 핵심 척건들에게 부과하려고 했겠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거의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선동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그만이고 틀린 사실이 확인돼도요, 언론의 다양한 한마디로 목소리들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고, 그런 허위사실 때문에 법원에 출두를 해도 그래가 깜빵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재판받고 어쩌고 했지만은요. 그들은 아주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서 마치 민주투사인 양 당당히 각오했습니다. 그에 반해 보수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어떤 보호막도 없는 채 카메라 한 대 놓고들 시작하기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방송의 성격상으로 자극적이거나 가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짜를 퍼뜨리면서 이 티켓 하나에 수많은 10만 원씩 하는 이런 콘서트까지도 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 정권의 이 지금 비판에 대한 중심에 보수 유튜버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규제해야 되겠다. 즉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히틀러식으로 자신들의 선동 방송만 앞세우고 괴벨스가 했듯이 다른 언론들을 제압하면서 마치 유튜버들이 히틀러식 선동을 나치식 선동을 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이 있으면 건건으로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유튜버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으로 유튜버를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 지금 유튜브에서 정치적 이야기들을 하는 이 정권의 전횡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는 몇몇,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영향력이 센 몇몇이지요.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요. 별로 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혼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양수 뉴스 브리핑도 20만 명이 넘어가서 2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런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상황을 지금 하고 있겠죠. 왜? 황양수 뉴스 브리핑이
좌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정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잘못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다른 비판보다도 훨씬 날카롭게 아프게 비판을 한다라는 부분이 매우 못마땅하게 지금 여겨지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대중들이 특히 50대, 60대를 이상을 중심으로 요즘은 또 뭐 30, 40대 젊은 사람까지도 유튜브에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제 TV나 황양수 뉴스 브리핑이나 신의 한수 조갑제 TV 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 자신들이 하는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가 10만 명밖에 안 되고 민주당의 공식 유튜버가 7만 9천 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금 일방적으로 밀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들은 팟캐스트라고 해서 이 전화기를 통해서 소리로만 듣는 방송에 치중을 해왔어요. 좌파들은요. 그런데 유튜버들은 화면으로 보는 이 방송으로 지금 문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을 줄 세워서 똘마니로 만들어버리는 이 속에서 대중들은 지금 정부의 문비어천과 문땡 뉴스를 전하고 한마디로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MBC나 KBS 또 그들과 비슷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SBS 등 이 공중파 3사에 대해서 완전히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이 시사 교양 프로에도 전부 정치를 들먹이고 이념을 넣고 있어요. 이제는 시사 교양 프로까지도 이념과 관련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마디로 공중파를 보기가 지겨운 거죠. 한때 또 열렬하게 기존 공중파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성역을 열어 제낌으로써 이 대중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던 종편들이 현 정권 들어와서는 전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편에서 저 같은 사람도 사실상 추방되다시피 했고 종편에서 전 정권을 비판할 만한 사람은 다 제거되고 틀면 정부 들으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앞잡이들로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편도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지하는 게 넘쳐나서 좋겠지만은 전체 국민들로 보면 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높을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TV도 종편도 더 나아가서 신문도 제대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해요. 겁이 나서 감히 이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디로 갑니까? 한마디로 서브컬처라고 부를 만한 유튜버의 정치적인 이런 방송 채널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서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봤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니까 이제는 상당히 급해진 겁니다. 황양수 뉴스 브리핑도요. 제가 지금 3년 5개월째 하고 있죠. 2015년 5월부터 했으니까요. 사실은 작년 12월 31일쯤에 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1만 2천 명쯤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13만 명이 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또 대규모 늘어난 것은 작년 탄핵 이후 문정권 출범 이후입니다. 그 전에 저도 3, 4만 명 수준이었죠. 그러면 대중들이 왜 문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뉴스 브리핑 같은 이런 부분에 탐닉을 하느냐. 그것은 대중들의 이런 한마디로 정치적인 욕망이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부분에 기존의 언론 매체가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정치적 의견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다 이런 유튜버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매체를 동원해서 플랫폼을 동원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판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 정권을 뺏기고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9년 동안에 팟캐스트 같은 그런 비판 플랫폼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권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때도
한마디로 이 좌파, 지금 야권의 진보 매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기보다는 그런 약간의 서브컬처, 하이 문화에 가까운 팟캐스트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미디어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왔지요. 그래서 정권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불편해했지만은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라는 말은 보수 정권이라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있을 때 그 한 건에 대응을 했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아주 해괴한 발상을 하고 있고, 이런 발상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앞장서는데 이들 좌파 언론들이 가세하고 있고, 일부는 보수 언론들까지도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요즘 좀 이제 자신들이 어느 쪽에 서야 되겠다 싶은지 그런 비판을, 방송법을 만드는 데는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 언론들이 TV고 신문이고 인터넷 매체고 왜 전부 보수 유튜버들을 비판할까요? 이거는 뭔가 하면 광고 시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기존의 이런 정권 앞잡이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들이 많이 줄었지요. 지금 방송들은 시청률이 낮으니까 광고가 줄고 있고, 또 유튜브와 같은 신생 미디어 플랫폼에다가 뺏기고 있죠. 광고 시장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이 눈에 앞에 가십니다. 최근에 OTT도 규제한다. OTT가 뭡니까? 온더탑이라고 해서 이 실시간으로 영화를 이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같은 것을 이 OTT라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런 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애플도 하려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디즈니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제해야 되겠다. 왜? 이제 이 각 방송 3사나 또 이런 온라인 방송 공급 이런 도구들인 플랫폼인 IPTV나 스카이라이프나 또 그들이 하는 모바일 각종 TV 수단 등 앱이 전체적으로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브라는 매체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매체들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 이들이 광고 시장에서 밀리니까 정권에서 이들을 유튜브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이 보수 유튜버를 제거하자는 움직임에 더해서 광고 시장을 뺏기고 있는 이런 매체들의 움직임까지 가세되어서 이제 반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종편들도 가만히 보면 이런 보수 유튜버들한테 종편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적 이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결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무차별 난타가 되고 있어요. 자,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항상 가짜 뉴스의 사례로는 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동적으로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라는 데는 저를 언급도 해요. 근데 어느 언론도 가짜 뉴스의 사례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가짜라고 말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를 제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해서 죽이려고 보도하는데 가짜 뉴스의 사례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한 번도 언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대통령을 하대한다. 표현이 날카롭다. 거칠은 표현을 쓴다. 대중의 후련함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런 막말을 한다.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런 서버 매체들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낙곰수나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얼마나 고상했습니까? 우아했어요? 그래, 저거가 집권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게릴라식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면서 집권을 했고, 이제 저들이 집권한 데는 이런 게릴라 매체들이 방해가 되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현 여건이 이런 보수 유튜버들을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런 인터넷 1인 방송까지도 방송법의 테두리에 넣으려고 하는
이 법률 개정법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현재 1인 방송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들이 자율 규제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방송법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1인 방송 하는 사람들까지도 직접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파나 종편처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막말을 했다. 경고 1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가짜 뉴스를 했다. 경고 2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대통령에게 하대를 했다. 경고 3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정부의 정책을 자신의 추정만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 경고 4회 해서 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유튜브에서는 빼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부분을 직접 지금 광고 시장에 이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국내 이 보도 업체들을 대신해서 정권이 총대를 매면서 그 칼날을 직접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을 죽이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공문을 받아든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들을 계속하면 정권은 이제 유튜버 규제 법안까지도 만들겠다. 이제 이리 되면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처럼 되지요. 중국이 지금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구글에 대해서 완전히 탄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예 중국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도 구글 문제 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걸 하겠다라는데 이런 방송 법안에 지금 한국당의 의원 한 명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요. 지금 입장이 뭔지를 갖다가 밝히지 않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저는 그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니까 민주당에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금 한국당에 있는 게 아닌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한국당에 잘못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민주주의, 진보의 본질은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일부 양심적인 좌파들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집권했냐.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비판의 소리를 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그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지 아예 그들을 갖다가 방송법에 넣어서 규제하겠다라는 발상은 전면적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강원이라는 사람, 민주당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인데 당 회의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데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강원 씨,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자기도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어 놓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독재에 맞서서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보수 유튜버를 탄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이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언론사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있었습니까? 자신은 정도의 언론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 MBC의 보도국에 정치 쪽에서 주로 쭉 있었고 MBC의 논설위원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 정권에서 MBC 앵커부터 논설위원까지 올라갔으니 이제는 좌파 정권에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으니 좌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쓰레기 같은 보수 유튜버들을 당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자, 가짜 뉴스라면 정말로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킨 부분에 한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정부의 비판은 들어야지요. 이 정권이 친북적이다. 청와대의 핵심이 친북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가 비판을 하면
그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듣기 싫어서 최근에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이 이들의 선동에 있다 해서 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의 보수 정권에조차도 낙곰수 등에 못하게 하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정말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 공중파나 종편처럼 이제 유튜브 하나하나씩을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벌점을 주고 이제 방송 채널에서 빼라고 하겠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통신 시스템에 기반한 1인 미디어를 방송 서비스로 보면서 그들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냐라는 거죠. 표현에 대한 자유의 침해이고 유튜버가 미국 회사인데 이런 유튜버를 보고 이들을 빼라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냥 주변 풍경을 찍은 사람도 남이 하나 거기 찍히면 얼굴에 한마디로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어서 빼라고 할 겁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미디어의 질적인 변화 굉장히 다양해지죠. 과거의 미디어는 신문, 방송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미디어가 온갖 형태로 바뀌고 있고 미디어를 보는 수단도 바뀌고 있고 하루가 지나면 미디어의 이런 플랫폼이나 디바이스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요. 디지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의 위반이자 과거에 자신들이 바라는 유신 독재보다 더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자처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으면 얼마나 1인 미디어의 지적에 아프게 느낀다면 이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과거 저들이 집권할 때는 그래 선동에 앞장섰던 미디어들이 고마웠고 그래서 지금 공중파나 이런 데 다 한 자리씩 꼽아줬고 이제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그런 반대쪽의 선동 미디어들이 눈앞에 가시가 되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자, 이것이 죽여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한번 죽여보세요. 자, 문재인은 독재자로서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